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개인정보, 혹시 모르는 새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심지어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까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의 형태로 수집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때로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건수는 매년 놀라운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한 해에만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이 무려 11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00건 이상의 게시물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최근 5년간 삭제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8만 건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불법적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정보는 정확히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팔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불법 거래는 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 채널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은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 조직의 주된 거래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경을 넘어 심지어 중국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와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도 한국인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충격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특정 불법 웹사이트 역시 이러한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해커들이나 개인정보 브로커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 거래 시장에서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넘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민감한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금융계좌 정보인 계좌번호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 문서와 같은 민감한 정보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의 증빙이 될 수 있는 통장 사본, 그리고 본인 확인의 핵심 수단인 신분증 사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웹사이트의 계정 정보, 즉 개인의 디지털 생활과 직결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나아가 특정 물류회사의 고객 주소와 같은 맞춤형 정보까지 팔리고 있어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구매 이력까지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 거래 기록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기록이 유출되어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선호 상품이 노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 즉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모든 기록이 얼마나 취약하며 얼마나 쉽게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획득해서 판매하는 걸까요? 이러한 정보 유출과 판매의 주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전문적인 해커 집단, 심지어 북한 해커 그룹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대부중개 업체 운영자들처럼 돈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판매상이라는 전문 브로커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유출된 정보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다시 소규모로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불법 DB 업체 운영자들 역시 이러한 거대한 불법 시장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범죄 조직이나 스팸 발송 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개인정보의 유출부터 가공,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팔리는 개인정보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DB집 데이터베이스, 건당 10원 수준이라는 믿기 어려운 헐값에 대량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그저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0건당 3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수많은 개인정보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같은 더 민감하고 대체 불가능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그마저도 개인정보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헐값 거래는 불법 개인정보 시장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헐값에 팔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심각한 금융 범죄와 사기 사건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기를 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2차, 3차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구매 이력까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더욱 정교한 맞춤형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브러싱, 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브러싱 스캠은 허위 주문을 통해 온라인 상점의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허용, 제공, 파기 등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매우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막아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도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어 더욱 강력하고 일원화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과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 유통,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처벌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국가, 기관과 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에 대한 차단 심의를 요청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상습적인 개인정보 판매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미지나 영상과 같이 변화하는 불법 유통 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탐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활용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방식, 예를 들어 옵트아웃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원치 않는 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랫폼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발빠르게 반영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GDPR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클릭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중 인증과 같은 추가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신뢰감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